장애인 6급인 김선기 씨와 중증 장애인 1급인 서은자 씨 부부가 전라북도 인권문화제에서 국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부인 서 씨는 장구를 칩니다. 오늘 공연료는 20만 원 안팎.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한 공연이라 활동비를 받았지만 민간기관에서 공연을 할 땐 아예 공연료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민간기관에서는 안 줘요. 주지 않아요. 거의 주지 않아요. 거의 받아본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왜 하세요? 민간기관. 보람, 네,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보람. 저희가 알아야 돼요. 한 달에.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내 서 씨는 다리가 휘어지는 중증 장애를 안고 있어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장애 6급이지만 최근 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다쳐버렸거든요. 일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다 보니 부부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교 졸업생과 고등학생을 둔 4인 가족입니다. 매달 부부에게 지원되는 정부 금액은 장애인 연금 33만 원과 생계급여 135만 원입니다. 두 가지 항목을 합하면 168만 원. 4인 가족의 한 달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장애인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자격증은 인권 강의에 열정적인 두 사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식 개선을 강의를 하면서 인권에 대한 거를 배우면서 또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되게 바쁘게 지냈어요. 한 3년을.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작년에 제가 땡겼죠. 같이 여보 같이 좀 도와주고 같이 좀 하게 해요. 130 얼마나 올랐네요. 하지만 요즘 부부는 장애인 인권 강사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한 달 강의료가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강의료만큼 부부의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부의 늘어난 강의료를 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많이는 못 벌어요, 사실. 그러면 아무리 벌어도 한 달에 30만 원 넘게는 못 벌어요. 버는데 그거 조금 번다 해서 그거조차 깎는다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 같은 정책은 장애인 소득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기초연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액은 약 135만 원. 정부는 월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액과 월소득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기준액 135만 원에서 모자라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들이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을 경우 정부는 이 가구의 월소득을 125만 원으로 보고 기준액 135만 원과의 차액인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소득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등이 최저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일종의 공공부조라면서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추진했다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계급여의 추가 지급을 논의하는 만큼 장애인 관련 수급 정책도 개선할 때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제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사회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삭감시키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 합친다고 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부족할 뿐더러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근로소득의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전에는 일을 하는 75세 이상 빈곤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만 줬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은 먼저 20만 원을 일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안에서 소득공제 폭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월 최대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생계급여 삭감폭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바뀐 정책을 적용해보니 4인 장애인 가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애인연금 33만 원에 생계급여 135만 원. 여기에 일을 하는 장애인이라면 근로소득 공제 20만 원을 더해 모두 188만 원가량. 장애인들이 어렵게 돈을 버는데도 장애인 4인 가족의 월소득이 188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생계급여를 삭감하면 장애인들의 근로의식은 갈수록 줄어들 우려가 큽니다. 이제 9만 원이잖아요, 그게.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또 일을 못 하잖아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로 걱정이 많이 컸었고요. 생계급여 삭감에 불만을 품은 장애인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힘도 못 피고 무슨 일만 이만큼만 생기면은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그러면서 막 되게 걱정하고 뭐 보험을 하나 들으라고 건강을 위해서 뭐 보험 하나 들으라고 누가 나한테 추천을 해도 그 보험조차도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김순환 씨도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2인 가족인 김 씨는 정부가 주는 금액만으로는 힘들어 장애인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월 강의료가 2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삭감하는 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중증장애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인데 정말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게 너무 복잡하고 정말 내가 건강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 아이를 정말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 수급비만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중증장애인 1급이자 장애인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심지선 씨가 군산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삭감된 생계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인 가족인 지선 씨는 매달 장애인연금 33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선 씨가 인권 강사 수입을 포함해 매월 소득이 143만 원을 넘을 때마다 이 가족의 생계급여는 삭감됐습니다.
지선 씨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생계급여 삭감액을 살펴봤더니 42만 원으로 나옵니다. 42만 원이 공제가 깎이셨어요. 소득 때문에. 60만 원 소득 활동을 하셨는데 30%가 공제가 돼서 42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네,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인권 강사 비용으로 모두 6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30%는 근로소득 공제로 인정받았지만 나머지 70%인 42만 원은 기준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모두 환수 조치됐습니다. 좀 많이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부 제도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지만 좀 공제 금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소하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면 저희가 더 일할 의욕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러나 지선 씨는 못내 아쉽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삭감된 42만 원은 지선 씨 가족에겐 소중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돈을 절약해서 저축할 수 있었다면 지선 씨의 가족에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예, 저희한테 다른 소득이 없는데 많이 없는데 그 액수가 저희한테는 큰 액수죠. 제 목적은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제 능력이 있는 한 열심히 일을 해서 저는 이제 탈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 살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일자리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자립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자립생활. 오늘 얘기 나오는 주거. 전주 중증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상담하는 동료 상담과 보수교육, 이른바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가들은 해마다 10시간의 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상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상담을 해준 뒤 매달 2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담 활동은 한 달에 많아야 한두 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겐 20만 원의 수당도 소중한데 이 돈보다 많이 받을 경우 역시 초과된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직장에서도 일단 뭐 외근 상근 외근 활동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급여가 또 지출이 잡혔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건 월급에서 기본적인 월급에서 삭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독하게 왜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저소득층들이 왜 그런 사례를 당해야 되냐는 그런 것이 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전국을 돌며 장애인들의 동료 상담 방법을 가르치는 박현 부위원장. 박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소득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현실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아 거주할 집을 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제도로는 사실상 저축이 불가능해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난 장애인들을 빼면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많은 그런 장애인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가 일자리를 갖게 되면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주거비가 나오고 의료비가 나옵니다. 특히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들어가는 의료급여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 거고요. 장애인들의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를 감성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공공부조 시스템인데 최근 국회가 노인 기초연금으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추가로 10만 원 주면 10만 원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 소득 1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개인의 이제 종합 소득이 10만 원이 늘어나면서 결국 그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그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의 급여가 다시 삭감 또는 환수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또 가져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저 법을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지. 윤 교수는 이걸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노동이나 고용 없이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 소득의 경우 소득에 합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준소득을 아예 대폭 높여서 뭐 웬만큼 이전 소득을 급여를 받거나 뭐 내가 좀 더 저축을 하거나 이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기준소득을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 이전 소득에 한해서는 소득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든지 뭐 이런 그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이 법 개정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렇게 선심을 쓰면서 그냥 주겠다고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장애인에게 줬다 뺏는다는 생계급여를 놓고 논쟁을 펼칠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사회보장제도로 가는 공공구조로 어떻게 마지막 최후의 보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놔야지. 그런 건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이 때문에 현재 공공부조인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나 무료 혜택을 줍니다. 이 공공부조는 지원금을 주기 전에 저소득층의 자산이나 직업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자산조사나 근로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일종의 현금급여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 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을 펼쳤는데 많은 수혜자들이 기본소득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을 실시해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50만 1,632원입니다. 공공부조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4인 가구에 135만 5,761원이 지급되는 반면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제는 4인 가구에 200만 6,528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공공부조보다 기본소득제를 적용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기본소득제로 전환하면 장애인들이 공공부조의 자산조사를 받을 때 느끼는 굴욕감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산조사를 하는 공공부조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조사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한 낙인 효과가 있고요. 사실 추가적인 어떤 소득 활동을 하는 것도 저해하는 효과가 이제 있고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방식이 아니라 저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본소득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을 하니까.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의 사회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공무원들이 저소득층의 자산 규모나 직업 유무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저하는 건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라는 단서를 달면 전체 국민 중에 5%거든요. 그런데 이제 5%만 줘도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2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수당도 공공부조 방식. 하지만 기본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추가 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 자녀들의 고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초생활 보장이 정말 장애인들한테
행복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된다면 장애인들의 수급 내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 효과도 굉장히 줄어들 뿐더러 우리 장애인들 또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갖는 일명 낙인 효과 자녀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예산 절감 적은 돈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빈곤의 덫이니 함정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가 보다 더 경제활동을 해서 빈곤층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났을 경우에 삭감되는 급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잃게 되는 게. 그러니까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소득을 숨기거나 아니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거나. 국회도 지금의 장애인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거에 다 해소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좀 따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런 문제는 좀 법 보완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액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차라리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낫겠다는 이른바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계급여의 삭감폭을 놓고 언제까지 갑론을박을 펼쳐야 할까요? 근로의욕을 줄이는 공공부조 정책 대신 기본소득제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기본소득제를 놓고 서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합니다.